또 왔어요. 봐봐요. 그래서 자주 이제 올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로 앞으로 1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좀 자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1년 새로 개강하면서 처음 만나뵌 분들을 뵈면 참 그 인연이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매주 만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테니까 매주 만나는 거지. 그렇죠? 공생관계. 어쨌건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주택법 이제 마무리 쉽죠. 농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 봐요. 그럼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했어요? 제가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이 3개에서 5개가량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문제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주택법이 7문제 중에서 3문제가 정말 넘사벽 문제가 나왔어요. 주택법도. 보지도 않던 문제. 맨날 보지도 않던 무슨 뭐 사전 점검이니 무슨 뭐 입주자 저축이니 뭐니 쓸데없는 거 한참 나왔더라고요.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공부해도 그거는. 답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맨날 얘기하지만 7문제 중에서 우리는 뭐다? 한 3개는 버리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4개 정도 맞추면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맞추려고 맘먹지 마세요. 설마 그릇만 먹진 않았겠죠?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그걸 대처를 해도 그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 낸 놈의 특이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좋다는데. 그렇죠? 제가 좋아서 뭐 이렇게 뭐 계엄도 하지만 뭐 어쩌고 뭐라고 어쨌든 간에 보시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본인 마인드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4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봐요. 건설 파트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사업 주체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앞에서요 도시계획 사업 3가지 기억나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계획 사업은 시행자라고 하죠. 근데 주택법은 사업주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시행자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주택법의 사업주체에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연간 20채 이상을 짓잖아요. 대지면 1만 이상을 만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란 말을 써요. 이걸 등록사업자 그래요. 말해. 등록사업자. 주택법의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등록사업자가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비등록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는 연간이에요. 몇 간? 연간 20보 20세대 대지 1만 이상일 때라고 해서 기역 니은 빵 꿈의 꽃이요.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연간. 그리고 국장에게의 등록이지 시군구장에게의 등록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시군구장에게 등록하고 하라면 현대건설이 안양시에 집 지으려면은 안양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 지으려면 또 서울시와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서울시 종로구에 지어라. 또 등록 또 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에 대한 부분으로 국장이 국가 정책적으로 뭐 하죠? 관리하는 게 등록사업자예요. 그래서 국장에게 등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기본 패턴만 연간 뭐라고요? 20호 1세대 이상 대지 1만 이상일 때 국장에 등록하고 사업해라.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아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우리 무슨 뭐 자이 뭐 레미안 이런 데 있죠? 그런 게 다 등록 사업자예요. 따지고 보면. 됐죠?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누구는? 공공의 자이면 굳이 등록금은 부여하지 않겠죠. 공공의 자이면. 누굴까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결안지단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경우로 한다면 등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다 있어요. 또 사업처 나올 때. 그렇죠? 간단히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민간자임에도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슨 물어볼게요. 민간자인데 왜 등록을 안 할까?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는 민간의 자여도
반복하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택조합은 조합원들 집 줘주면 끝나요.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일정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동일한 지역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돈 모아 땅 사고 집 져서 우선 공급받는 지역주택조합 대표적인 게. 이해 갑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은 자기의 소유 지분을 내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은 뭐예요?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해 갑니까? 주로 무주택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거둔 돈으로 적당한 토지를 사가지고 주택 지어서 우선 공급받으려고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집을 주고 나면 끝나잖아, 일이. 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물어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연간 20채 이상을 하려고 한다.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막 얼마나 어려워. 그냥 듣기에 간단한 건데 주택조합은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직원들 사택을 지어줘요, 고용자가. 그러면 한 번 지어주고 나면 수십 년, 심하게 말하면 100년 가는데 뭘 또 집 질 거야? 아니잖아요. 등록할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민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같은 경우일 땐. 하지만 간접적으로 규제는 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로 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 주체로 할 때, 그럴 때 등록하지 않는 거지 공동사업체가 아니면 등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디 뭐 지역주택조합이 뭐다 이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그때 뭐가 된다? 대부분 요즘에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사업 주체 같이 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이 지역조합이 서희건설이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왜 자기는 안 하죠? 재건축, 재개발이 발에 차이는데 뭐래 주택을 합니까? 쓸데없이. 돈 되는 사업이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요. 지역주택조합이 돈이 돼요, 시공이. 재건축, 시공이 돈이 돼요. 말할 수도 없지. 재건축은 돈 있는 분들이잖아. 돈 벌어먹기 쉽거든. 지역주택조합은 뭐예요?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야. 돈 안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등록사업체, 공동사업체는 뭐 중견기업이 많이 합니다. 그 대표주자가 바로 서희스타일스예요. 아시죠? 지나가다 버스에 많이 광고 나와. 뭐 평택 무슨 서희스타일스 무슨 지역주택조합. 예. 못 봤어요? 혹시 걸어 댕길 때 눈 감고 댕기는 거 아니죠? 뜨고 댕겨야 되거든요? 전 잘 보여. 그런 게 댕기다 보면 오 광고하네 보거든요. 지나가다가 왜 건물 질 때도 보면 이렇게 입간판 있어요. 앞에 가도 있잖아. 그러면 아 대지 면적 얼마고 뭐가 얼만데 건폐율이 얼마, 용적률이 얼마고 누가 허가를 했고 다 써있거든. 이게 그거 봐. 이렇게 찍어 오든가. 그리고 보란 말이야. 뭔지 그게 다 공부라니까. 다음 주 검사해야지. 어쨌건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뭘로? 돈이 있어야죠. 주택의 자금으로. 시작.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죠. 주택자금 중 대표적인 게 주택상환사채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민영자금인데 토지공이나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미리 파는 거예요. 집값을 먼저 받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집 짓는 거예요. 가져오면 주택이랑 바꿔주는 거지. 나중에. 이해 가셨죠?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뭐다? 아, 토지공만 발행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공공은 안 됩니다. 그쵸? 토지공 등록사업자. 그리고 요번에 얼척없이 대부분 나오면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10번은 나왔을 거야. 요번 시험 이게 나왔어요. 입주자저축. 요번 시험에는. 그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왔는데 물어보는 것도 영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얘기. 근데 이게 국어만 잘하면 답은 보이긴 해요. 국어만 잘하면. 근데 우리가 또 국어가 안 되거든요. 제일 약한 과목이에요, 국어가. 그래서 서로 서본교리에 대한 당위성 관계를 이해하면 당연히 안 맞는 건데 그걸 골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골라져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지 이거? 입주자저축?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35년 동안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건 우리 시험은 이거예요. 주택상환사채. 36회는 100% 이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공법 전체 공부할 때 채권이 4가지가 나와요. 채권이. 이 채권 4가지도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열대치구 매수청구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도시기획사업 장기 및 집행 매수청구 기억 안 나나? 어쨌든 거기에 도시기획설 채권이 있고 저저번 주에 배웠던 개발법의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지금 주택상환사채, 요 4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채권 4인방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목차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택 자금을 가지고 뭐 한다?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10만 미만이다 의해 가지고 승인권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330만 이상으로 큰 단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국장 정했을 때.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사용검사 받고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기본 순서가. 건설은 뭐라고요?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작.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를 배우는 게 건설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았으면 이런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 법의 공급의 규칙대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법에 따라 공급해줘라 라고 해서 여기에 입주자 모집할 때부터 시군구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리있으려면 뭐다? 신고하면 된다고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이거예요. 공공은 승인 신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뭐다? 공공은 승인 신고가 필요 없다. 이거만 3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 시군구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공공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과 신고는 필요 없다. 이 4가지가 주택법의 공공 4인방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 4인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뉴스에서 보시는 거 질서 유지 특례 이게 잘 나오죠. 그래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 다음에 전매 제한으로 뭐다? 많이 나오는 거 분양가 제한, 아까 봤던 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싸게 공급받아 가지고 등등 분양가 제한 받잖아요. 알고 있는 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저는 보통 빨리 얘기할 때 투조라고 많이 얘기해요. 투조. 투유가 아니라 투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한 부분에 전매 제한 받는 규제들은요. 파란 정부 때 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빨간 정부는 이런 거 안 해요. 그쵸? 파란 정부 때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규제가 많아지죠. 파란 정부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하고 지금 용산구만이에요. 딱 4군데.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로요. 대부분의 동네가 다 서울 전체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대상지역 다 지정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만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지 취급하나? 이러면서 진짜 그때 그랬다니까요. 다 지정되니까 지정된 날 내가 잔치했잖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우리 집도 좀 올랐나 보다 이제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산 뭐 고잔정 무슨 뭐 등등 다 지정되고요. 뭐 평택까지 그렇죠. 난리 아니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면서 부동산이 확 죽으면서 뭐가 되죠? 지금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남아있는 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솔직히 뭐 여담이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들어온 거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사실 이게 그 당시였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보통 우리 청약통장 같은 거 있으면은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를 나와가지고 딱 나오면 당첨돼 딱 나오잖아. 근데 이상하게 유원지도 아닌데 파라솔이 쫙 깔려 있어요. 앞에 견본주택 앞에 뭔 조화리에? 그러면 내가 지나가. 그럼 옆에 붙어. 우리 선배들이 중개사들이 붙어가지고 2천. 뭐라는 거야? 뭐요? 3천. 이리로 가. 뭐라는 거야? 그러면 피 준다고 팔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면 1억에 분양받은 게 1억에 당첨된 게 나중에
등기 칠 때 등기 금액 보면 2억이야. 1억 누가 먹은 거야? 그 사이에 24명 뜯어 먹은 거야.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전매 계속 하면서 1억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등기 칠 때까지는 못 팔아 라고 한 게 투기과열지구 전매전 시초예요. 그게 바로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죠. 왜? 지방 기업들이 줄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나는 집을 살 때 집값이 안 올라도 나만 팔아면 산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집은 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에요. 적법한. 그래서 적당하게 이사도 가야 되고 적당한 기간에 팔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돼요. 그러니까 굴려야 커지거든. 이게. 끝나고 얘기해요. 어쨌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나면 못 판다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지방에 그때 코롱건설 뭐 등등 건영부터 해가 다 망했어 그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그 당시에. 한참 탈핵 얘기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지고 MBA 등등 가면서 이제 다 없어진 거거든 그게. 그러다가 문정부 들어오면서 부활된 거야 이게 사실. 근데 과거의 기억이 있으니 얘를 부활시키려고 하니 불안하거든. 그래서 야 투기과열지구만큼은 아닌데 좀 덜 빡신 걸로 뭐 미리 좀 선행학습 해볼까? 그래 도입한 게 조동대상 지역이에요. 이건 메이크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조동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좀 덜 빡센 전매 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투조가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또 정권 바뀌게 되면 또 한 번 이게 또 광풍이 불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집은 계속 오릅니다. 그거 아시죠?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가다가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 이렇게 가다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가요 원래 커브가. 결론적으로 뭔 줄 알아요? 돈 있으면 사놓는 게 장땡이에요. 어쨌든 간에 전철역 주변으로. 그렇죠? 그러면 실패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다. 어쨌든. 근데 뭐 나 사는 집 말고 또 있어야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그거 팔아서 아들 장가 보내고 이래야 되니까.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쨌건 내 노후도 있으니까. 어쨌건 공급되면 이제 관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관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이관돼 가지고 현재 주택법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리모델링 말고는 없어요. 리모델링 말고는. 리모델링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면 재건축을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재산의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 개념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정부 되면은 재건축을 탄압하지 않고 독려하니까 재건축이 막 활성화되다가 파란 정부 되면 탄핵이 아니라 이게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탄압을 하니까 뭐가 된다? 파란 정부에는 리모델링이 발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란 정부 때 리모델링이 한두 개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우리 분당의 엄니 집 건너편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기존 주변 집값이 좀 나가야 돼요. 집값이 싸면 리모델링 단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추가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비싼 동네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져요 리모델링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앞으로 볼 겁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까지. 사실 제가 주택관리사를 실제 6년인가 업무를 했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제가. 그렇죠? 왜 했을까요? 먹고 살라고. 그렇죠? 27살 때. 대학 졸업하기 6개월 전이죠. 2학기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뭐였는 줄 알아요? IMF였어. 그래서 취직이 전혀 안 돼. 그리고 뭐였냐면 LH에서 인턴제로 김대중 정부가 50만 원 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아파트 이력서 넣었더니 2천만 원 주겠대. 당장 가야지. 그래가지고 한 단지에서 6년이나 했어 내가. 한 단지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때. 어리니까. 동대표가 다 아줌마였어요 그때. 동대표가. 말 좀 잘하지 내가 좀. 어쨌든 그래가지고 6년 해가지고 관리 파트 참 관심사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이관돼 가지고 리모델링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변의 얘기는 다른 수업할 때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나 하는 거지. 배경 듣고 설명하면 더 쉬우니까 이렇게 좀 들어놓으세요. 이게 바로 주택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매번 제 얘기합니다만 주택법은 쉬운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정비법, 주택법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업무할 때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비법, 주택법은 관심 있게 보시고 잘 하나하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everybody, 그렇구나. 강제로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용어로 갑시다. 그러면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른쪽에서 코멘트하고 있는 거죠. 그림책은요, 왼쪽이 그림, 오른쪽이 설명이야. 따지고 보면. 항상 그래. 기본 구조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 보시고 잘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본진도 12월 들어갔을 때도 보다가 모르겠으면 어떡하라? 기본서 찾아보기. 제가 필요한 부분은 기본서 페이지를 불러줄 거야. 아주 수업할 때 12월부터. 그러면 찾아보는 거야. 읽어보는 거지. 아, 이렇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11, 12, 1, 2의 기본 이론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기본서를 어떻게 본다면 12월, 1월, 2월 동안에 모르는 거 찾아보는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돈은 아까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할 시간이 없거든, 솔직히. 그렇죠? 생각 좀 해보세요. 한 번 보고 끝날 거니까 재수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뭐 구매하는 거 나쁘진 않으니까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공공택지입니다. 말이 공공택지. 시작.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시작. 제가 공공택지의 땅 안에다가 단지를 진다는 개념으로 좀 안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주택단지를. 이해가셨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뭐라고 나오죠?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아까 얘기했지, 그림에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한다. 어쨌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포함해서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주택의 단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왼쪽 그림처럼. 주택, 부대, 복리. 되게 신기하죠? 그림으로 들을 때는 하다가 이걸 글자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되게 웃겨 이거. 그래서 일단은 접근이 쉬워야 되니까 그림으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아, 이 그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시라는 얘기고 문제를 보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적어도 6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6개월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붙어요. 아무리 짧아도.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다만 다음은 뭐라 했어요? 각각 별개 단주로 봐주겠다. 20일 발도 고자철. 시작. 20일 발도 고자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시작. 20일 발도 고자철 별개단지. 알겠습니까? 라고 일단 거기 3번까지만 일단 외웁시다. 20일 발도 고자철 별개단지가 되어집니다. 그 얘기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everybody 공구. 있습니다. 그러면 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주택단지를 뭐라 했어요? 둘 이상으로 나눠 놓은 걸 뭐라 하죠? 우리가 공구란 말을 쓰게 됩니다. 공구. 됐죠?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뭐 하죠? 구분되는 구역으로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작.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뭐는 안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공구별로 안 된다고 했어요. 주택단지별로 가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공구별로 안 돼.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뭐하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공구별로 안 되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0세대 이상으로 한다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3번은 나중에. 알겠습니까? 잘 안 나와. 다시 얘기하지만 12월 달에 말하는 거는 항상 잘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40은 충분히 나와.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그것만 일단 반복. 알겠습니까? 나머지 12월, 1월, 2월 수업 진행할 때 추가되는 건 그런 게 있나 보다.
큰 부담 갖지 말고 듣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시설 등 나오죠. 정말 잘 나와요. 34, 35 등등 그냥 에브리 이어 매년 나오는구나. 뭐라고요? 매년 나오는구나. 에브리 이어. 부, 복, 기, 간. 부복기간,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거의 매년 나와요 그냥. 그냥 보면 되는데 부대시설은 뭐라 했어요 제가? 없으면 못 사는 거. 부대시설. 복리시설, 없어도 살지만 불편한 거. 부복 중에 기능적 측면의 기간시설. 그리고 단지 안팎을 연결한다고 나오는 간선시설. 간선되려면 연결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 봐봐요.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쉬워요. 봐요. 그러면 담장이 있잖아요. 이 담장이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뭐 담장 꼭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계를 펼쳐야 할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관리사무소, 주차장 있어야지. 그렇죠? 주차장이 부대인 건 다들 아는데 관리사무소 그러면은 갸우뚱이에요. 그럼 없으면 어떡할 건데 관리 누가 해줄 거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단지 안에 도로도 단지 안에 있다면 이게 부대시설이에요.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부대시설이면서 기간시설인 거야. 기능적 측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럼 또 하나 단지 안과 단지 밖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는 뭘까? 그렇지 간선시설이야. 훌륭한데? 그럼 단지 밖의 도로는 뭐야?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단지 밖의 도로는 기반시설이겠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으면 도시계획시설 여러 도시에 걸려있으면 광역시설 그래 그 얘기야. 도로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냐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의해서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꼭 질문 들어와 도대체 도로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좀 플렉시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비도 많이 속아요. 건축설비 같은 거 다 부대시설이에요. 피레침이라든가 홈워터 서비스 다 뭐다? 이거 다 부대시설이에요. 없으면 못 살아. 그 다음 방범설비 없으면 안 되지. 도둑놈 맨날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고 또 뭐야 자전거 보관소가 부대예요? 부대야. 이거 없으면 어디다 보관해 자전거를. 말도 안 돼. 자전거 비싸. 얼마야? 그거는 아주 부자들이고 우리 애들 거 살 때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건 70만 정도 가더라고요. 50만원 70만원 그쵸? 너무 비싸. 난 그런 걸 타본 적이 없어. 쌀집에서만 타봤지 앉아가지고 알바하느라고. 어쨌건 공중화장실, 정화조, 소방시설, 조경시설 다 부대시설이야.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고 복리 뭐가 되죠? 어린이 놀이터. 그죠? 복리야. 없으면 집에서 놀아. 그래서 복리시설이야.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같은 거. 이게 복리야. 근데 혹시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정비법에 볼 때는 유치원을 공동이용시설로 안 봤었어요. 기억 안 나지? 앞에 있어서 봐. 뭐라고요? 유치원은 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법의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이용이 포커스고요. 노유자시설 같은 거 지금은 뭐예요? 복리가 포커스예요. 달라요 포커스가. 그러니까 정비법에 나오는 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 필이 나는데 거기는 포커스가 공동이용인 거고 지금은 뭐다? 복리가 포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치원이 복리지만 정비법의 공동이용시설엔 유치원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표정은 모르겠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만 외울 때 봐봐요.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쨌건 경로당은 복리인 거니까 일단 외워요. 잘 나와요. 어놀 어린이 놀이터.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어놀 경로당은 복리. 금리빨이 나은 시계 팔아. 어놀 경로당은
경로당은 복리. 알았죠?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은 복리입니다. 저는 이 의미 굉장히 친숙해요. 어렸을 때 오후에 고즈넉하게 더울 때 보면은 항상 지나가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금리빨이나 은시계 팔라고. 그렇죠? 의미 그거예요.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그거 들어봤어요? 금리빨이나 은시계 팔아. 들어봤죠? 난 너무 그게 신기하더라고. 금리빨을 팔면 뭘로 먹지, 입을? 물어봤어, 엄마한테 그걸 내가.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이 파는 거래.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는 왜 안 팔아? 오늘 경로당은 복리. 어려운데. 해가지고. 답이 뭔 줄 알아요? 엄마는 금리빨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설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기관설이고요. 단지 안의 기관설과 단지 밖에 있는 모다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단선 나중에 얘기합시다. 부복, 기간 네 가지. 그냥 부복, 기간. 어쨌건 지금은 용어만 정확히 잘 봐도 아주 훌륭하다. 용어만 10개 이상이다. 그래서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라. 10개만 해도 25점이야 적어도. 그래서 잘 찍어서 40을 만드는 거야. 이것만 봐도.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주택을 봅니다. 두 팔을 들고 목 좀 돌리고 아침이 추워가지고 이거 입고 왔더니 덥네 또. 어쨌건 보시면 되고. 근데 다른 데 가면 안 그런데 이상하게 종로만 오면 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공부에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굴러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버벅대는 거죠. 어쨌건.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엊그저께 너무 놀랬죠. 밤에. 내가 10시 반인가 난 TV를 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 보고 있었거든. 오타 좀 잡고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 나오시더니 뭐 얘기 하시더니 끝에 가서 계엄을 선포한대. 뭐? 저게 내가 아는 그 계엄 맞아? 어라라 이거 어떡하지? 막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큰일 났네. 그 잠도 못 자고 그냥 어제 수업 갔다니까 밤새. 그 빨리 해제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어쨌건 상황 종료되긴 했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어쨌건 공부합시다. 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주택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주택에 살고 있지만 주택의 종류와 정의를 정확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택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도 매년 나와요. 주택법 솔직히 말해서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은 용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공부를 해도 너무 깊게 나오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어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두세 개는 건지자 그런 얘기인데 주택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원래 주택의 본원적인 정의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고요. 하나 주의할 게 뭔지 알아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부속 토지를 제외시키면 주택을 안정적으로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을 정의할 땐 따라해봐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시작.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류한다면 구조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서의 구조 분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아까 건축법 복습할 때 뭐였지?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막 아는데 막 일부러 모른 척하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는 건축법은 단순한 건축물의 분류고 지금은 주택법의 목적성을 가진 주택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건설, 공급, 관리하고자 하는 주택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다중주택은 들어가도 공관 같은 것은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거, 대통령 관저 같은 거, 국무총리 관저 같은 거,
서울대 총장 관저 같은 게 공관이거든요. 이거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건설, 공급, 분양합니까? 대통령 관저 분양합니다. 들어보신 분? 한번 사고 싶긴 한데 돈이 있어야 사지.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법에서는 공관을 단독주택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법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법의 목적과 안 맞으니까. 내 말 뜻 이해돼요?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주택법의 주택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니야. 주택법의 주택을 모두 고르시오. 공관 기숙사 고르면 안 돼요. 주택이 아니거든요. 이 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안 맞으니까. 내 말 뜻 이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단독은 뭐가 될까요? 단다가 시작. 아, 연세대. 좀 짧아요. 앞에는 단다가공 단독.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잖아요. 지금은 단다가 아, 연세대 시작. 근데 이걸 말하고 나가면 꼭 질문이 들어와요. 쌤, 근데요, 문제에서 건축법에서 물어본 건지 주택법에서 물어본 건지 어떻게 알고 답을 해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문제에 써져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다음은 건축법령상 주택이 어쩌고 저쩌고,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 나와 앞에 안 읽어서 모르는 거지. 대부분 문제 풀 때 틀린 옳음만 동그라미예요. 앞에 읽질 않아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 물어볼까요? 문제 지문이 진실일까요? 1, 2, 3, 4, 5가 진실일까요? 문제 지문이 진실이야. 1, 2, 3, 4, 5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고. 뭘 잘 읽어야 돼? 문제 지문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거 까먹지 마라, 그거를요. 객관식 볼 때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그 얘기.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뭐로 분류하자, 이제? 아, 자금이라는 걸로 주택을 분류해보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봐봐, 자금 분류. 주택을 자금에 의해서 분류해 본다면 너무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는 것과 민영주택이라는 걸로 분리가 되어져요. 시작. 국민주택, 민영주택. 시작.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그럼 봐요. 일단 자금 분류이기 때문에 하나 주의할 게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에 의한 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얘기하면 민간건설이 지은 거 민영주택, 공공이 지은 거 국민주택, 이러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지은 걸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고,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가 지은 게 민영주택인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 이게 주택의 공급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럼 봐봐요. 그럼 물어봅시다.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공적 자금이 무슨 자금 얘기하는 건데, 봐봐. 그러면 이거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인방.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 이거잖아. 시작.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 이게 플레임이야. 한 번 더.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 주택법의 공공사인방이야. 주택법은 요 넷이 나오면 대부분 특례가 많아.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 네 가지가 나오면 특례, 프리패스가 많다고. 뭔 얘기냐? 아까 모두 했었어. 공급할 때 아까 승인도 안 받았잖아. 이해가시겠습니까? 한 번 더.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이야. 그럼 얘들이 건설한다면 공적 자금 쓴 걸로 보는 거야. 눈 떠봐. 아, 무서워. 얘들이 지면 뭐다? 공적 자금 들어간 거야. 근데 얘들이 직접 진 게 아니어도 봐봐. 국가 지자체가 돈을 댔어. 국가 지자체의 재정. 시작. 국가 지자체가 돈을 냈어. 국가 지자체의 재정. 그렇게 지었어도 얘네가 직접 안 졌어도 자금 들어간 거야. 그 다음 우리 젊었을 때, 아 지금도 젊지. 뭐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들어봤나요? 국민주택기금. 뭐 결혼 처음 했을 때 뭐 20년 전에 우리 신혼 때 무슨 뭐 주택 최초 구입 자금이라든가 뭐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많이 지원해주는
정부의 공적 기금이 있었어요. 그게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특별회계 중에 하나예요. 국토교통부에. 국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모아놓은 별도 돈이죠. 정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별도로 모아놓은 돈. 우리 지금도 여기서 대출 받아요. 집 사고 뭐 할 때. 지금은 대출 규제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럼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것도 공적 자금 들어갔으니까 국민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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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하라. 합격하라. 그만 자. 합격하라. 그만 자. 지금 안 돼. 봐봐.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면 봐요. 그러면 공적 자금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면 집을 조그맣게 공급해서 여러 세대가 살게 해야 될까? 크게 공급해서 특정 층이 돈 벌게 해야 될까? 작게.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면 규모 규제를 합니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봐봐요. 국민주택이 맞기 위해서는 봐봐. 국민주택이 맞기 위해선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이게 응용지문이 잘 나오는데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돼야 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국민주택이 나오면 자금과 규모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일단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뭔지를 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국평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은 정답무법평 우리 안 써요. 다 미더법으로 씁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도 지금 입속에 국평이라고 해. 국평. 국민주택 규모라고. 이해 가십니까? 그게 전용 85예요. 이하인 거. 그래서 이런 거 등기부 보면 84.99999라고 써 있어요. 등기부의 면적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한가한 동네예요? 박 터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10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그래서 100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시작.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얼마? 100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이면 100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한 가지 주의가 뭐예요? 봐요. 법에서 나오는 면적은 시작. 법에서 나오는 면적은 다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요. 봐요.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더한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분양이 뭐였다? 115였다면 전용이 85에 공용이 30이에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제곱미터형 이런 뭐가 되죠? 전용이 85고 공용이 30인 거야. 그래서 대부분들이 회사들은 커 보이게 하려고 뭐라 그래? 115라 그래. 그럼 우린 저게 몇 평이라는 거야? 고민되거든. 그게 이거야. 전용 85.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 아는 31평. 대부분 안 평으로 본다면. 우리 아직도 평이 편해. 제곱미터가 나오면 뭐라는 거야. 헷갈려. 그쵸? 하지만 실무하고 달리 법은 다 주거 전용 면적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 법은 뭐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 의미하는 거니까 분양 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적어놔요. 처음이니까. 그쵸? 차고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법에서 나오는 면적은 뭐 얘기하는 거다? 주거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중개업할 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게 우리가 분양이 85인 건 전용이 60이거든. 분양이 85잖아? 그러면 60, 25야. 그래서 24평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85 때문에 혼동을 되게 많이 해. 85제곱미터 이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국평이구나. 그게 아니야. 분양 85원 뭐야? 전용이 60이라고. 24평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다른 내용이라고. 혼동하지 말라고. 벌써 혼동했네. 어쨌든 전용 면적이야.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오시는 바 같이 봐요.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수도권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토지주택공사가 80제곱미터의 주택을 져요. 국민주택이다. 수도권이면 80억 이어야 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하니까 토지공이 지었으면 80이면 맞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비벼야 돼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응용 문제가 나오면 자금과 규모가 맞냐를 봐야 돼. 동시에 다음 강목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금과 규모가 동시만족이 돼야 뭐가 되는 거다?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Understand? everybody? 그렇구나. 그렇구나. 창피해. 나 원래 아니래요. 얼마나 근엄한데. 뭐라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뭐가 될까요?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 외의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시작. 이렇게 해놓고도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의 사업주체나 건설주택을 말한다. 아니거든요. 이해갑니까? 무슨 물어봐요? 현대건설이 삼성건설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았어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지역에 뭐다? 90을 지었어요. 국민주택이다. 맞잖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사업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금과 규모가 맞냐가 중요한 거지. 어쨌건 국민이 아닌 나머지가 민영인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장수명 주택은 요번에 시험 나와 넣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갑시다.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제가 감히 말하건대 100%입니다. 그리고 36회. 안 나오면 내가 6회 쏩니다. 뭐라고요? 36회. 알겠습니까? 보시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발생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MB정부 때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쵸?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수업하다 보니까 조문이 나오면 그때 정부가 떠올라요. 그쵸? 분명히 분위기가. 이게 뭐였냐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주택의 유형인 거예요. 뭐라고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주택의 유형인 거다. 일종의 목적성 주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매번 얘기하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대부분들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들은 한 100억 원 있어야죠. 미쳤나봐. 그쵸? 정신이 없는 거요. 그죠? 자, 매번 얘기하지만 상위 10% 데드라인이 10억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상위 10% 데드라인이 뭐다? 순자산 10억이라고.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순자산이 뭐야? 부채 빼고 정말 내 거. 대부분들 왜 집 한 채 있으면 집이 3억이면 안방만 내 거잖아. 나머지는 다 은행 거고. 그렇잖아. 대출 5억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억이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순자산이. 순자산 30억이면 상위 1%예요. 그쵸? 100억이면 0. 몇 대로 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대단히 부자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쫙 세워가지고 정 가운데에 있는 분의 자산은 3억 초반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4억 초반, 전국은 3억 초반, 2억 중반이란 보고도 있고 그만큼 부자가 별로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내 집이 내 전재산이에요. 또 있어요? 좋겠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혼자 살까? 정말 이성을 안 좋아하는 걸까? 그건 아니지. 즐길 건 다 즐기는 거야. 그래 놓고 출산만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유는 뭐다? 전 남자로서 집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친구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직 어리지만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집을 저렴하게 부부가 잘 살 수 있게 공급해 준다면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저는 모든 사회 문제의 근간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첫 번째라고 봐요. 임대를 많이 짓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기본적으로. 누가 애를 안 낳고 싶겠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키우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지어봐라.
지원해 줄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발이었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많이 짓게 하라면서 왜 30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가합니까? 뭐 무조건 많이 지면 되지. 정부는 돈 찍어내냐고. 무조건 찍어내면 되는 거냐고. 망하지 인플레 와가지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야. 원래 이게 150 미만이었어. 더블로 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그럼 물어봐요. 300세대 미만이면 300이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300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 와 장난 아니야. 300세대인 이러고 나왔어. 틀린 지문이야. 그게 3년 전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래.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잘 봐야 된다고. 모르는 분 없지. 미만이면 그 숫자 제외하고 아래로 가는 거야. 소수점 이하 버리면 299부터야. 뭔 얘기인지 알죠?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면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많이 지으라고 아까 앞에서 봤던 분양가 제한받는 것도 안 받게 해줘.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에 분양가 제한이 없다는 거. 이런 질문도 잘해요. 아니 쌤 그러면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그럴수록 분양가 제한을 가해야지 왜 분양가 제한을 안 가합니까? 따지는 분이 꼭 나와요. 매년 질문한다니까 미리 얘기해요. 봐요. 정부가 하나를 선택한 거야. 사업주체가 많이 짓게 하는 걸 초이스할 건가? 아니면 덜 줘도 싸게 공급받는 걸 초이스할 건가? 어느 게 더 취지에 맞나? 이거야. 사업주체가 많이 짓게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어차피 안 비싸 도시형은. 그죠? 그래서 좀 단가가 높은 단점도 있긴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많이 짓게 해야 되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걸 초이스했기 때문에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또 뭐였어요?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 주택이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너무 화재에 취약하게 지어서 외벽을 뭐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뭐다? 안 좋은 걸 해가지고 불 붙으면 확 올라가는 그런 생겨가지고 의정부에 도시형 생활주택 불러가지고 많이 죽었잖아 그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법도 개정했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다. 뒷부분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외워야 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뭐라고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뭐다?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형주택이라는 거예요. 세 종류로 분리가 되어졌는데.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할 거 뭐라 했어요? 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타입에는 아파트형이 없어요. 그런 불화도 안 키워요. 뭐라고요? 아파트형 없어요. 뭐라고요? 그냥 소형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세 가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시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게 뭐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별로 안 물어보고요. 소형주택이 포인트인데 이게 원래는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러다가 원룸이면 방이 몇 개예요? 하나야. 그러면 원룸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어떤 분이 거실이면 그게 방이야. 거실 아니고. 방이자 거실이자 식탁 뭐 다 있어 모든 거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원룸형이라고 하다 보니까 방을 하나만 집어넣다 보니 우리 의도하는 가정생활용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독신자유인 거지 애가 생기면 부부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룸형이 아니라 여러 개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냥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게 됩니다. 작년도 2월달 얘기야 그게. 이해가셨습니까? 지금은 소형주택이에요. 그러면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현관을 열어. 문이 열리네요. 뭐가 보여? 부엌이 뭐예요? 주방이란 말을 안 써요. 법에서는. 부엌이라고 해요. 부엌. 뭐 부엌이 해봤자 현관 들어가면 거기 뭐 세입자용 싸구려 8만원짜리 싱크대에다가 그렇죠? 블루스타 하나밖에 없어 보통 일반적으로 개수대하고 맞죠? 그거 뒤에 뭐 있죠? 배관 공유하려고
욕실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된 주거에 대한 포인트는 욕실 부엌을 의미해요. 욕부 독립주거. 시작. 욕부 독립주거. 독립된 주거와 보일러실은 관계없어요. 옛날 질문이기도 하고. 뭐 좀 물어봅시다. 보일러실이 세대마다 있나요? 개별 난방이면 있겠죠. 중앙 난방이면 없겠죠. 지역 난방이면 더 없겠죠. 표정은 지역 난방은 뭐야? 그거는 지역 단위로 묶어가지고 지역 난방 공사에서 불을 한꺼번에 떼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지역 난방 구역에 수십 단지에서 뭐다? 받아 쓰는 거야. 우리 단지도 지역 난방 단지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에 보일러실이 있고 없고는 기준이 아닌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빨리 욕부 독립주거. 시작. 얼마나 치사하면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겠냐고 내가. 헷갈려. 보일러실이 독립된 주거 요건이 아니라고. 욕부 독립된 주거야. 욕실 부엌이야. 시작. 욕한다는 말이 아니야. 뭐라고요? 욕부 독립주거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소형주택이라고 한다면 소형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져. 소형주택을. 왜 그럴까? 그래야 켜켜이 지어서 많이 질 수 있잖아. 그러면 공동주택 종류가 어떻게 되지? 아, 연세대 이거야. 그러면 주의할 거. 아파트. 아까 아파트 안 된다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형이 없다고. 아파트형은 없는데 소형주택을 아파트의 형태로 질 수는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이해갑니까? 그래서 소형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질 수 있는 곳이라서 아파트로도 연립으로도 다세대로도 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소형주택이 아니어야지만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됩니다. 소형주택이 넘버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국민주택 규모를 넘을 수 없다고 하지만 소형주택은 시행령에서 60 이하로 규제를 합니다. 그 안에서 시행령으로 더 규제가 있는 거죠. 원래요, 소형주택 규모가 50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60으로 늘려준 거고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 나는 100%라고 봐. 나는 적중률 100%라니까 나올 때까지 얘기할 거야. 그렇죠. 작년도에 내가 이거 안 나오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다? 나와야 돼. 원래 50이었다가 늘었어 60으로. 요 규모 내에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요 규모 내에 정한 거야 시행령으로. 알겠습니까? 오 얘기. 그리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욕부 독립구조. 시작. 욕부 독립구조. 이해가셨습니까? 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왜? 지하층에 설치하면 기생충 된다고 얘기했지 내가. 이해가십니까? 영화 봤지? 기생충. 봤어요? 네, 안 돼. 그쵸? 옛날에 그런 집에서 많이 살아봤잖아. 저도 한 3년 살았어. 반지하 원룸에서. 말은 반지하인데 쪽창 요만큼 있어. 꼭대기에. 실제 그때 태풍 왔을 때나 침수 피해 봤잖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탁 뺐는데 첨벙한 거야. 물이 찬 거야 여기까지. 근데 그 아줌마가 전기 안 껐으면 나 못 만났을 것 같아. 죽었지. 근데 바로 10분 전 내렸대. 두꺼비 집을. 산 거야. 왜 아쉬워 못 보내서?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가지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위로 올라와야지. 이제 올라왔잖아. 나 8층 살아. 지하층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지하층에 뭐다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소한 행복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막 위로 보지 말고 저는 뭐 여기 종로 올 때도 뭐 반포 이런 데 눈 감고 와. 안 봐 옆에. 이렇게 와 그냥. 그렇죠?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렇죠? 그렇게 사세요. 그냥 편하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넘어가시면 오른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 등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니까 세대 구분형부터 쉬었다 갑시다.